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부가 2023년 새해를 맞아서 1373명에 대해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실시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 대상자 중 주목을 끌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예, 이게 특별 사면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인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용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면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사면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크게 사면 이 자체를 갖다 다시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누고 예. 그 외에 이제 감형과 복권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범죄 해당자 전체를 사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개개인을 사면하는 건데 이때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 경우는 이제 형의 집행을 면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형은 형량을 줄여주는 거고 복권은 그렇죠. 여러 가지 자격정지 같은 것을 해제해서 공직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사면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나름의 관행 같은 것은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예. 실제로 이 사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른바 선거범죄 같은 경우들이거든요. 예. 이 선거범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복권 없는 사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이 지금 뭐 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선거 범죄나 뭐 기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별도의 자격정지를 갖다가 일반적인 형벌 위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실제로 이 사면의 오남용을 얘기를 할 때 예. 말하자면은 방금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면해가지고 또 바로 다음 선거에 나오도록 하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관행적으로 이 선거와 관련된 그런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은 하되 적어도 한 타임 정도는 복권을 늦추는 한 타임 정도. 예. 그러니까 바로 사면받고 선거에 나오지는 마라. 예.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형기와 관련해서도 가령 뭐 5개월 남은 사람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남았었는데 형기가 이렇게 짧게 남고 길게 남고 이거 사면의 공정성 늘 논란이 될 거는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사형의 경우 형기와 전혀 상관없는 네. 사형의 경우도 사면이 가능하고요. 아, 사형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형기가 많다 적다의 문제보다는 예. 이 사면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이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형벌이 확정됐는데 그걸 뒤집는다. 다시 말하자면은 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법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처벌 안 받고 내지는 덜 받고 나오게 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형기가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 원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 뭐 국회의원에 했던 사람들이 할지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판에서 이제 형이 확정돼 버리면
그리고 진역을 좀 살면 어지간하면 사면해줘야 된다. 어차피 명예가 끝났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저는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사면권의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권의 행사, 다시 말하자면 예. 일종의 특혜를 주는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인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범죄를 저질러도 적어도 한 번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된다. 는 걸로 들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특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하나의 관행처럼 반복이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야 될 겁니다. 하나는 정치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한 번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불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사면제도 진짜로 써야 될 경우조차도 아예 다 없애버리자. 예. 말하자면 이제 정치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그렇죠. 나아가서 사면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겁니다. 이번 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한데. 저는 이번 사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과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100만 명 이상을 사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경우였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1000명 이상을 사면하는 것도 이게 너무 과도한 규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딱 4명 사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27명인가 사면한 것 이외에는 10명 이상 사면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이 이제 그나마 많은 편인데 미국도 임기 중에 400명 이상을 사면한 경우가 없습니다. 남용이 되고 있군요, 우리나라는. 예, 반일 사면에서 이렇게 수천 명씩 한다는 게 정상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치를 갖다가 뒤흔드는 위험성이 있는 건데, 예. 이건 그야말로 아주 신중하게 예외적으로 1명, 2명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령 지금 현직의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있는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범죄 기록 자체를 이제 없애주는 사면을 했단 말이죠. 일종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은 현직의 대통령실에 있는데 그걸 셀프 사면이라고 이제 언론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셀프 사면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우리가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게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 사면을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이게 무한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지는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외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셀프 사면과 그다음에 이제 탄핵 결정에 대한 사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두 가지는 안 된다. 예. 다만 셀프 사면은 본인에 대한 것이지 주변 인물까지 셀프 사면으로 보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면의 오남용이 아닌지를 훨씬 더 엄격하게 봐야죠.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예. 대통령 주변 인물이니까. 예. 아니면 정치적 거래에 의한 사면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사면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국민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어떤 위원회든지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그 위원들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면심사위원회 반대 때문에 사면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 그렇군요. 이게 세대별로 사면에 관해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노년층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용서해 주는 게 한국적 정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청년 이른바 이제 MZ세대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이게 정의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단순하게 이제 한국적인 정서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사면을 주기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던 세대에 익숙해서. 익숙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백만 명씩 사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요즘은 매년 사면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해마다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여러 차례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음주운전을 해도 그냥 다 봐줘버렸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에 기여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사면하니까. 그렇죠. 불법 좀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또 문제된 적도 있었고요. 예. 한 1분도 안 남았는데요. 교수님, 그 사면의 목적이 늘 이제 국민 대통합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면을 하면 국민 대통합이 됩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사면을 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을 명분으로 내서는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면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대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민주당 이원우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